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정부가 쓴 돈 1억 원이 어떻게 경제 전체에는 2억 5천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마술 같죠? 하지만 이건 마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오늘은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승수효과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즘 뉴스만 틀면 경기가 어렵다, 소비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왠지 지갑을 닫게 되죠.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옛날 경제학자들은 이럴 때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이 질문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면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죠.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페인즈는요,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보면서 이건 기존의 경제학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물건을 살 사람, 즉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효수요 이론의 시작입니다. 네, 맞아요. 유효수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럼 케인즈는 정부가 뭘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부족한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늘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케인즈가 내놓은 해법의 핵심에는요, 진짜 마법처럼 돈이 불어나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돈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그 신기한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정부가 다리를 놓는데 1억 원을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경제 전체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마술 같잖아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쓴 1억 원은 건설사 직원들 월급으로 들어가죠. 그럼 월급 받은 직원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하겠죠. 그럼 그 돈은 식당 주인, 옷가게 주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그 돈으로 다른 걸 살 거고요. 이렇게 소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에 온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사람들이 번 돈을 전부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야,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맞아요. 사람들은 소득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비하죠. 그리고 바로 그 비율이 이 마법의 크기를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 영어로는 MPC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추가로 생긴 돈 중에 얼마를 쓸 거냐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한계 소비 성향 MPC가 0.6이다? 이건 새로 100만 원이 생기면 그중 60만 원은 쓰고 나머지 40만 원은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승수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한계 소비 성향, MPC 값만 알면 승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1 나누기 괄호 열고 1 빼기 MPC. 자, 아까 MPC가 0.6이라고 했죠? 그럼 1 나누기 괄호 열고 1 빼기 0.6이니까 1 나누기 0.4. 답은 2.5가 나오죠? 그래서 정부가 쓴 1억 원이 2.5배인 2억 5천만 원의 효과를 낸 겁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게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확실히 알았으니까 정부가 실제로 이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도로나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즉 감세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거죠. 교수님,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어느 쪽 카드가 더 강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같은 돈이라면 정부 지출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2조 원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봅시다. 아까 배운 정부 지출 승수 2.5를 적용하면 8천억 원만 투입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감세 정책은 승수가 1.5로 더 작아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려면 무려 1조 3,3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그 돈의 일부를 바로 쓰지 않고 저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돈의 힘이 새어나가는 셈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효과가 더 약한데 왜 감세 정책을 쓰기도 하는 걸까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 지출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거냐를 두고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예산을 짜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감세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효과의 크기와 실행 속도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4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경기 침체는 수요 부족, 즉 유효 수요 문제일 수 있다. 둘째, 이럴 때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개입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돈은 승수 효과 덕분에 몇 배의 효과를 낸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이 감세보다 더 강력한 카드다. 이제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되셨죠?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해결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교재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가 자꾸 돈을 쓰면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더 심각하게는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의 힘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 이건 결국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그 빚 부담을 넘기는 것과 같아요. 과연 이것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일까요? 정답이 없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